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4주차 4강 공간과 감각 연결하기 시간입니다. 지난 3강에서는 저희가 공간과 감각에 관련된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이론을 정리했었죠. 네, 이번에는 거기서 봤던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강의를 계속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강의 계획서 변경이 있어서요.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그 감각에 대한 사례들이 좀 많아서요. 앞에 이렇게 계획된 변경 전에 강의 계획서에 비해서 변경 후는 감각에 대한 사례를 좀 더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 되다 보니까 시각에 대한 부분이 좀 내용이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초기에 강의 계획서를 변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더 많은 사례를 보여주고 더 감각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약간의 변경이 있었던 점 양해 바랍니다. 자, 앞에서도 봤던 이야기죠. 5대 감각의 미각, 촉각, 후각, 청각, 시각 이 5개가 모두 우리 공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도가 동일하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 가장 감각적인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잘 와닿을 것 같아서 다른 뭐 과목 같은 경우에 분류보다는 쉽게 구체적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딱딱하지 않게 하다 보니까 이런 방식을 택하게 됐네요. 3주차에 봤던 2개의 참고 도서의 목록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거 다 읽어보셨죠? 수업 시간에 대충 본 거를 아마 과제를 통해서 또 읽어보셨을 겁니다. 스타일, 스케일과 비율, 리듬, 빛, 색채, 질감, 소리 그 7가지도 중요한 요소고요. 더 터치에서 있는 라이트, 내추럴, 머터리얼리티, 컬러, 커뮤니티 이런 것들도 쉽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앞서 말한 5대 감각들 있죠. 감각. 요 감각이 균등하진 않다 그랬죠. 요 감각하고 2가지 책의 목차 요거를 읽는 작업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책에서 나와 있는 스타일, 스케일과 비율, 리듬, 빛, 색채, 질감, 소리 중에 직접적으로 이 5가지 감각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컬러로 바꿔놨는데요. 청각 부분은 사실 소리 1대1로 딱 매칭이 되죠. 시각 부분은 시각을 통해서 건축 굉장히 많이 우리 공간은 영향을 받습니다. 빛도 시각에 대한 부분이고 색채도 시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2개를 이렇게 색깔로 연결을 해 보았고 미각이나 촉각, 후각 중에 이 7가지 요소 중에 1, 2, 3은 사실은 굉장히 종합적인 내용이고 감각으로 다루기 좀 어려운 부분에서 이건 제외하고요. 질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텍스처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의 촉각과 관련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질감은 촉각으로 연결해서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만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게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째 책 더 터치는 앞에 인테리어 책에 관련된 책, 인테리어 쪽에 더 관련이 됐다면 더 터치는 훨씬 조금 더 건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차를 보면 라이트 빛이죠. 네이처 자연이라는 거고 머터리얼러티는 이제 재료성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죠. 컬러는 색채고 커뮤니티는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5대 감각하고 1대1로 매칭을 굳이 시켜 본다면 빛이라는 부분이 시각으로 연결된다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각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도 사실은 조금 없었고 건축 공간을 맛으로 아직까지는 가기는 조금 거리가 많이 있는 요소고요.
촉각 부분은 우리가 재료의 물성, 앞에 질감 이런 거 나왔죠. 이게 재료하고 관련이 조금 될 것 같고요. 후각 부분을 어디서 찾으려고 봤더니 자연의 어떤 향기, 냄새 이런 게 조금 관련이 될 것 같고, 앞에 책과 달리 이거는 1대1로 딱딱 매칭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사실은 조금 더 쉽게 감각적인 걸로 공간을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 공사까지 어떻게 가는지를 가보는 게 1학년 학생들한테는 쉬운 전달 방식일 것 같아서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맞춰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후각도 요 자연에 대한 부분, 네이처에 대한 부분이 조금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청각 부분도 어디하고 제일 관련이 있을까라고 보니까 청각을 재료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직접적으로 자연의 어떤 소리 이런 부분이 더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책에 있는 디자인에 관련된 요소들 관련된 책에 오감함, 5대 감각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어, 찾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례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각에 대한 내용을 쭉 보면 두 개의 책에서 공통적으로 시각은 빛, 컬러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굳이 책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시각이 건축 공간하고 엄청나게 많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각이 굉장히 내용이 많더라고요. 빛하고 색채를 구분해서 이 두 개의 내용을 오늘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 시각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나눌 거예요. 첫째는 앞에 목차에도 나왔던 것처럼 빛에 대한 걸 가지고 한번 첫 번째 시간에 다뤄볼 거고, 두 번째는 컬러, 색채에 대해서 또 다뤄볼 겁니다. 이걸 각각의 동영상 하나, 동영상 두 번째 이렇게 할 거고요. 마지막에 컬러에 대한 이야기를 또 쭉 하다 보니까 이게 건축물에 관련된 건축 공간과 외부 공간에 대한 부분과 내부에서의 또 컬러가 달라서 이걸 세 번째 시간, 세 번째 동영상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빛을 나눠보면 이렇게 자연 채광과 인공 조명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 채광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사실은 자연 채광과 인공 조명을 나누지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채광의 비중이 엄청 크죠. 그래서 인공 조명보다는 먼저 고려돼야 되는 거고, 태양을 우리가 전기 에너지 등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고려를 하는데, 고려하는 방법도 뭐 이걸 건축 환경에서 여러분 배우겠지만 환경적 측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공 조명이 상대적으로 어떤 기계 설비적인 면을 강조한 거라면 이건 건축 환경적으로 에너지를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 쓰지 않는 거죠.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태양의 향, 방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건물 안으로 공간으로 들어오는 태양 채광을 받는 개구부, 창이죠. 창이 이 향이나 방해를 고려해서 또는 건물의 어떤 부분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채광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크게는 향을 고려한다. 그 다음엔 창 개구부에 여기서 조정이 된다. 그 다음에 조금 작게는 차폐, 차광 시설을 가지고 이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은 채광요, 채광. 우리나라 남반부, 북반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가 계절별로 움직이는지를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을 제가 그린 거는 아니고요. 참고하는 거고, 이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고, 채광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문 등을 통하여 실내 공간에 필요한 조도를 주광, 태양광을 이용하여 확보하는 것을
채광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밑에 있는 그림은 태양빛 채광이죠. 창문 아래 따뜻한 온기를 쐬고 있는 강아지의 모습. 이게 전 시간에도 태양이라는 게 어떤 빛이라는 게 단지 밝고 어두움의 차이가 아니고 이런 온기, 따뜻한 공기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감각적으로 그걸 느낄 수 있는 사례로 사진을 좀 넣어봤고요. 자, 인공조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면 인공조명은 앞에 자연채광이 어떤 환경적 이런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설비적 기계장치가 들어간 설비적 고려입니다. 그리고 앞이 향이나 방위에 의해서 한다면 얘는 조명기구에 의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조명기구는 이게 침실이냐 체육관이냐 교실이냐에 대해서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조명에 빛을 쏘는 방식, 직접적으로 쏘느냐 간접적으로 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사진은 우리가 경관 조명이라 그래서 건물을 주로 주간에는 태양의 위치에 의해서 형태를 인식하거나 우리 시각을 통해서 들어온다면, 야간에는 인공 조명에 의해서 그 조명을 어디에 어떻게 쏘느냐에 따라서 이 건물을 또 인지하게 됩니다. 감흥이 다르죠. 그래서 경관 조명의 한 사례로는 거고, 위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게 되는 내부의 건물 내부의 조명에 의해서 공간이 어떻게 연출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자연채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넓은 범위에서부터 조금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거지만 사실은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거죠. 우리가 좋은 채광을 얻을 수도 있는 반면에 또 그림자지는 상대적으로 좀 힘든 상황을 볼 수도 있죠. 이것도 인터넷의 1조 그래픽, 이거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1조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건물을 짓기 전에 사전에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를 미리 조금 해서 실제 건물을 지어보는 거죠. 그리고 1조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 가는지 해보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다는 차원에서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좋은 채광을 하려면 1차적으로 건축물의 배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에 명확한 태양이 정확하게 사계절마다 영향을 주는 데는 특히 향이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 선호하는 향은 남향 또는 동남향입니다. 물론 배치의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방이겠지만 조금 더 좁혀서 가보면 지형입니다. 이게 언덕이냐 골짜기냐 평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채광을 얻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죠. 그 다음에 크게 방위를 보고 경사지, 지형을 봤다면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같은 땅에 있더라도 내 주변에 어떤 건축물이 있는지, 내 집 남쪽에 높은 건축물이 있는지 또는 북측에 어떤 건축물이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채광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내 집의 방위와 내 방이 실제적으로 받는 게 같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일단 우리가 남향이다 동남향이다 남서향이다 하는 거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 잠깐 태양의 고도 같은 걸 했지만 하지가 여름이잖아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남향의 빛은 하지에 태양 고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만한 범위로 들어옵니다. 여름에 더운 거 싫잖아요. 근데 남양집은 여름에는 빛이 이렇게 조금만 들어와요. 상대적으로 겨울이 되는 추운 데는 태양 고도가 낮아지면서 이렇게 깊숙하게 태양빛과 열이 들어옵니다. 겨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양을 선호합니다. 알고 계셨죠? 네, 남양집이 좋은 이유. 남양 기준에서 정남향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한 남양집이라는 거는 주뷰, 주로 메인이죠. 메인 뷰
영어하고 한국어를 섞어서 말하니까 근데 주 비유라는 용어를 써요. 주로 우리 집이 거실, 안방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태양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이쪽이 남쪽이냐 했을 때 남향입니다. 거실과 안방이 주로 쓰는 공간이라고 했을 때 거실, 안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이 남쪽이냐, 네, 그걸 기준으로 우리 집은 남향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일반적인 우리나라에 많은 30평대 국민주택 규모의 실 아파트죠. 안방 거실이 주향으로 가고 아들, 딸들은 아마 요방이나 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로 현관 딸을 여기 안쪽에 주고 이쪽에다 주죠. 그럼 이쪽이 뭐냐면 북향입니다. 북향. 여기 북쪽이죠. 북쪽. 북향의 방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집이지만 내가 남향집에 산다고 해서 내 방이 꼭 남향은 아닙니다. 이런 점은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알고 계시고 요 방에서 느끼는 햇빛의 정도와 이 거실에서 느끼는 햇빛의 정도를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대지의 경사에 따른 채광은 보십시오. 이 경사도가 있죠. 당연히 경사도가 있어서 뒤쪽 북쪽이 높고 남쪽이 환하게 튀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이 가리지 않을 경우. 하지만 일정 정도 거리를 충분히 뛰지 않으면 여기가 남향에 있고 경사의 낮은 건물 뒤쪽에 있는 남쪽으로 환히 튄 집이긴 하지만 앞에 건물에서 일정 정도 가리는 경우가 많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왕왕 있습니다. 경사와 향을 극복한 건축물 사례를 한번 들어볼 것 같은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지금 평당 1억을 먼저 찍고 있는 아리팍이라는 건물이죠. 아리팍은 아크로 리버 팍 아파트를 줄여서 아리팍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걸 제가 들은 이유는 여기가 한강이고요. 여기가 강남입니다. 강남쪽 땅이죠. 그래서 비율을 안 보고 향을 보려면 주 거실, 주향이 이쪽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새는 채광하고 비유죠, 비유. 비유에 대한 선호가 갈수록 채광, 이쪽으로 많이 쏠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통해서 이 따뜻하고 밝고 이런 거는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인공 조명을 많이 켜거나 난방을 에너지를 많이 쓰거나 하면은 향에 대한 거는 극복이 되는데 이 향이죠. 비유에 대한 게 극복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아파트들이 고민을 하게 됐고 이 아파트가 평당 1억이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아파트의 평면 배치를 보면 이 한강의 조망과 방위를 적절하게 절충한 아니 사실은 비율적으로 많이 조정한 그런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아파트입니다. 이 건물에 대한 사례도 잘 많이 티화된 부분이 북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창이 작아지고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넓게 뚫리는 그리고 지형하고 달리 이쪽으로 경사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이런 형태의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반드시 향을 따라가지는 않는다는 사례로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향을 따라가고 앞에 보는 것처럼 경사를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다로 이해하시라고 넣었고요. 자, 주변에 대해서 이제 일조권 침해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조금 현실적인 감각을 갖기 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쉽게 그림을 그려놨대요. 일조권이 뭐냐? 내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 집이 있는데 햇볕을 주로 받아야 되는 부분에 커다란 건물이 생기면서 내가 햇볕을 못 받게 되는 거 울고 있네요. 인상 쓰고 있네요. 요게 일조권이죠. 실제 우리나라의 저층 아파트가 아니라 저층 지역이 있을 때 이렇게 높이 뭔가 건물이 들어가게 되면 요만큼 이 그림자 부분에 대해서 요 안에 들어간 낮은 집들은 일조가
방해를 받는 거죠. 실제 이런 사례가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사례에서 일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법 뭐 이런 거 막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기 기사 같은 걸 보시면 되는데 일조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조 시간이 법에서 보면은 동지, 제일 불리한 동지 기준으로 일일 4시간의 일조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소송 판례긴 하지만 4시간은 확보를 했으나 뭐 어쩌고 이것도 안 됐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처음에는 4시간이었는데 건물의 영향에 의해서 1시간 8분으로 줄고 1층 같은 경우에는 2시간 59분인데 16분으로 줄었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1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자연채광이 우리 건축물 재료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빛반사 사례를 들은 건데요. 여기 사진이 정확하게 보여서 이렇게 반사가 됐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건축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외부적으로 이게 이거는 부산이죠. 부산 해운대에 대한 이야기고, 해운대의 높은 건물들이 빛 반사를 통해서 뭐 멀리 보면은 멋져 보인다. 재료에서 빛이 반사 정도가 심하죠. 이게 멋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도로변에 이렇게 빛 반사가 심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현이라고 하죠. 눈부심, 빛 반사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한하는 내용의 어떤 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반사에 그런 좋은 점 또는 그렇지 않은 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 그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유리 건물 햇빛 반사해서 눈부셔서 못 살겠다. 좋은 점과 나쁜 점, 꼭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와 멋져요, 매스가 좋아요, 느낌이 좋아요 이런 걸로만은 할 수 없는 게 건물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요. 다시 조금 더 예술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농상교회죠. 아마 다른 수업 시간에 들었을 겁니다. 르꼬르부제라고 하는 현대 근대가축의 4대 거장 중에 한 분이신 분이 성당을 지으면서 이 계구부를 이 두꺼운 벽에서 어떻게 뚫느냐에 따라서 요 디자인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빛이 연출되는 사례이고요.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이 재료에 반사되는 것까지 해서 독특한 형태를 내고 있는 형태를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예시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이 사진은 지난 시간에도 봤었죠. 그래서 얘는 빛이 얘하고 재질에 의해서 흡수되고 얘는 흡수되고 얘는 약간 반사되는 거에서 동일한 건축물이 대비를 두면서 연출되는 모습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이드와 솔리드의 예시와 더불어 이번에서는 빛의 흡수와 반사가 이 두 건물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건물에서 밤낮,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지만 자연채광은 낮 기간 동안에 일조가 되는 기간 동안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건데, 요새는 우리 야간에 활동도 많이 하잖아요. 야간은 조명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래서 경관 조명 같은 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건축물에 우리 보이드 솔리드한 이야기를 할 때도 이 창 부분을 보이드 한다. 이게 보이드라고 했었죠. 이게 야간에는 이런 느낌을 주고요. 주간에는 또 다른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요새는 주간과 야간에 대한 건축물의 느낌도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많이 다르다는 거 조금 보시고요. 뒤에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쓴 이야기는 같은 건물의 현실이라고 썼네요. 항상 건축물은 사람들이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삶에 불편을 주는, 예쁜데 불편해요. 이거 안 된다 그랬죠. 앞에 사진과 달라진 거 혹시 느끼실 수 있나요? 앞에 이 유리 건물 자세히 봐주십시오. 뒤에 뭔가 바뀌었죠. 느끼셨나요? 안에 차폐 시설 블라인드를 다 걸었습니다. 이게 뭐냐? 건물을 살기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드리죠.
이렇게 전면 유리로 지었더니 이 안이 사무실입니다. 설계 사무실인데 살 수가 없어요. 원래 이 건물의 그 컨셉은 뒤에 이 멋진 창덕궁 맞을 거예요. 창덕궁을 가리고 싶지 않다. 보고 싶다라는 걸로 전창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건축가의 어떤 정말 아이디어랑 컨셉이고 실제 들어가 보니까 너무 덥고 안에 있는 사람은 너무 노출돼 있고 프라이빗하지 못한 느낌. 덥고 춥고 에너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거의 사진 찍을 때 외에는 이렇게 브라인드를 치고 산답니다. 자, 현실 이야기였고 또 다른 이야기 해봅시다. 계급을 통한 빛의 연출. 이거 이야기 제가 했죠. 이거는 성당의 기능에 이 빛의 연출이 맞습니다. 앞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얘가 설계사무소인데 이걸 통창으로 해서 모두가 나를 보고 덥고 춥고 나도 프라이빗하지 못하고 일에 집중이 떨어지는 걸 만들 거냐? 아니죠. 이거는 성당의 기능에 맞춘 계급을 만들었고 빛의 연출을 본 사례입니다. 쇼핑 시설이기 때문에 중간에 홀을 만들 수밖에 없고 주변에는 다 건축 샵이 들어가죠. 그래서 빛을 이렇게 하고 집게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을 만든 이런 기능하고 맞는 디자인 연출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례. 이것도 쇼룸이죠. 보여주기 위한 이 안에 뭔가를 연출하기 위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는 거죠. 여기가 여러분 집이거나 하면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재료의 빛의 연출 이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너무 멋졌다. 아쿠아유를 가지고 있었고 여기가 몽롱하고 어떤 감각적으로 그런 느낌을 줬다라는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제가 했고요. 이거를 제가 정말 괜찮은 시설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입니다. 요 가운데 빛 광정 부분이 사실은 환기, 수직적으로 환기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이 주변에 있는 공기들이 다 굴뚝이죠. 넓은 굴뚝, 자연환기의 역할을 해주고 이 동선, 사람들이 계속 다니는 계단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간들이 답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가우디 선생님을 존경하게 된 게 이게 단순히 예쁘다 요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건물의 기능, 사람의 움직임, 감성까지를 다 다루었다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다. 공간은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기능은 감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되는 거죠. 기능을 따르는 게 기본이고 기능을 죽이고 감성을 하는 거는 건축물이 아니죠. 예술품이죠. 기능은 기본으로 하고 추가로 플러스 알파가 들어갔을 때 훌륭한 건축이 됩니다. 자, 차폐 시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려고 했어요. 차폐 시설은 이런 루버 같은 건데요. 자, 차폐 시설의 종류를 먼저 봅시다. 크게 외부 건축물에 부착하는 게 있고요. 내부에 탈부착하는 걸로 나눠집니다. 이 중에 움직이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게 있죠. 요새 과거에는 움직이는 것만 했는데 이것도 기술이 발달해 움직일 수 없는 게 과거고요.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도 기술이 발달됩니다. 엔지니어가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 탈부착형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브라인드죠. 외부 건물 부착형의 루버라는 용어를 쓰고요. 수직 루버, 수평 루버가 있습니다. 앞에 차폐 시설 예를 들어서 제가 본 건데 이게 수직이고요. 건물에 서 있는 수직 방향이고 얘는 움직입니다. 각도가 조금씩 다르죠. 빛에 의해서 조절 가능합니다. 이게 움직이는 수직 루버였고요. 수평 루버입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장 누벨이 지은 거. 요거 이렇게 닫힌 모양, 이거 열린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빛의 태양을 적절하게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절하는 겁니다. 자, 이게 고정형입니다. 이것도 향해에서 이 안에 그리고 이 형태가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곡선져 있죠. 이걸 통해서 들어오는 내부는 빛의 연출이 다릅니다. 이거는 고정형의 수직 루버입니다. 이런 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또한 높이에 대해서 요 사람하고 룩스가 조도죠. 높을 경우와 낮을 경우에 주광이 삽입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창의 높이에 따라서 빛이 다르다. 이거 나중에 환경이나 설비 시간에 자세히 배우실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창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형태도 조금 다르죠. 이런 게 있다. 이것도 2학년 올라와서 자세히 다룰 내용입니다. 자, 재료의 질감과 빛 같은 돌이지만 조금 다르고요. 이 돌 같은 경우에는 위에 마감하고 요거 마감이 다릅니다. 얘는 마감은 같고 돌 자체가 다른 거죠. 빛 반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색이 상대적으로 진하고 약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뒤에 보시면 얘는 같은 돌인데 여기 질감이 다릅니다. 그래서 질감도 다르지만 빛 반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어서 면 처리가 이렇게 난반사가 되는 경우와 이렇게 그림자가 되는 혹두개 같은 경우가 다르고요. 물갈기하고 또 다릅니다. 뒤에 제가 보시면 석재는 그래서 물갈기 요 내용은 좀 보십시오. 버너구이 또는 버너 마감이라고 해서 얘가 약간 진한 색감이고요. 같은 돌이에요. 물갈기한 거. 요게 버너 마감, 버너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연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석재 마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공 방식을 특히 두 가지는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장단점을 네, 여기를 참고해서 제가 정리한 내용이니까 이거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 조명에 대한 거는 크게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경관 조명이라고 외부에 아까 말씀드렸죠. 주간에는 태양에 의지하지만 밤에는 조명에 의지해야 돼서 그 조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도시 또는 건축물의 모양이 다릅니다. 주로 외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외관 조명, 부착형이죠. 그리고 내부의 벽이 바깥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도 건축물의 외관 조명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봤고요. 내부 조명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안 돌았는데 내부 조명은 세 번째 인테리어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추가로 세 번째 동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동영상이 길어져서 중간에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수업 시간 실시간에서 보충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